이 구글 타임라인이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실제로는 감정까지 했잖아요. 그게 네. 오류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감정 결과고. 그런데도 왜 검찰은 이거 뭐 검찰도 무시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왜 이건 안 받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감정 과정에서 즉 감정 결과는 뭐냐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네네. 제출했던 구글 타임라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게 결국 구글 타임라인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네. 핸드폰이든 기지국이든 어떤 걸 통해서든 위치를 수집하고 이걸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경로나 장소를 재구성하는 것. 이걸 이제 SLH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SLH는 수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제공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수집된 기계적으로 수집된 그 데이터 처음 그 원시 데이터를 기록 증거로 데이터. 제출을 했고 네. 이건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증거로 낸 원시 데이터 말고 이 SLH 증거로 내지도 않은 거죠. 사실 참고 자료죠. 이 참고 자료를 수정했을 때 생기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안 생겼으니까 조작된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이 논리에서 근거는 이 파일이 생겨야 한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일이 생겨야 한다는 게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냥 검찰 의견서에 파일이 생겨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렇구나. 파일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겼으니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럼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판사. 근거 없이. 그러니까 네. 사실이 인정은 증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는 기계를 두 개를 썼다. 핸드폰 기계를 두 개를 써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을 또 자기들 의견서에 써놨어요. 네. 기기 번호는 하나로 나온다. 기기 번호 근데 그 하나. 기기가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네. 법원은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검찰 의견서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피고인한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기계가 두 개니까 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가 이제 김용 부원장이 기계를 두 개 쓴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 안 갔다고 하는 핸드폰은 네. 집에 놓고 온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김용과 전혀 분리돼서 있었던 핸드폰이 아니냐는 주장을 검찰이 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번호가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저기 구글 타임라인이 뭐 몇 초에 한 번 수집되는 모든 그 시간대별 그거에 대한 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그 위도 경도 자료고요. 저 숫자들은 밑에는 뭘로 수집했냐, 와이파이냐, 뭐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바이스 태그가 저 디바이스 태그가 기기 번호입니다. 뭐 핸드폰 어떤 휴대전화냐, 뭐 아니면 다른 모바일 기기일 수도 있고 대신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무조건 특정 기기 번호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디바이스 태그가 1년 넘게 동안 수집이 되는데 그러면 핸드폰이 설령 두 개를 썼다고 하더라도 구글 타임라인을 수집한 건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두 개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 아니면 없다가 그 주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게 디바이스가 기기라는 얘기잖아요. 기기는 계속 하나의 번호가 계속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문구가 예. 저 record.json 파일에서 발견되는 기기의 고유 아이디는 예.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게 검사가 쓴 의견서예요. 검찰조차도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 수집 자체는 기기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 페이지에 법원에서는? 보면 법원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 각주 부분에 있는데요. 기기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삭제되어 있다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도 네. 기기 정보는 하나로 동일한데 그 기계가 당시에 그때 뭐 몇 년 전에 쓰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으니까 그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매칭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하나의 기기로 수집됐다는 거는 검찰도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기기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 이거는 마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의도를 가지고 기기 정보를 삭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구글 타임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내가 핸드폰을 네. 구매해서 이렇게 온 시키면 이렇게 위치 키면. 정보를 네, 키면 네. 사실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다니는 맞아요. 것이 어디에 이제 가는지.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여러 기타 알리바이를 이렇게 입증하는데 많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사법 체계에 사용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증명력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가진 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지금 부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되기 전에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서로 변호인 접견하고 할 때 기억을 막 더듬잖아요. 이렇게 변호인 접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자꾸 4월 말에 네. 내가 저기 유원홀딩스 가서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간 적이 없고 한 3월 정도 간 것 같거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검찰에도 하고 법원에도 했는데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으로 맞춰보니까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장이. 사실상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김용 부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다 맞아요. 사실관계도 맞고 주장하고도 맞는데 유독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만 지금 법원에서 아니라고 다른 핑계를 대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가 처음 확인한 게 의원님도 아실 텐데 네. 2023년 6월입니다. 2023년 6월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23년 6월을 조금 보충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네, 그때 2023년 6월은 네. 그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가 이제 맞춰지고 육개월 보석돼서 구속으로 나오신 나와서 시점이어서 나온 직후. 이제 네. 구속돼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뭐 보고 뭐 아이디, 그럴 구글 수가 아이디 이런 없지. 걸 확인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네, 네. 보석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부원장님 뭐 댁을 가서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족들용 확인하고, 노트북으로 이걸 확인해 보시죠. 구글 라고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런데 그 확인하기 전에 네네. 재판에서 김용 부원장께서 뭐라고 진술을 하셨냐면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21년 3월달 뭐 그쯤에는 그거 개업했다고 그 저기 사무실 차렸다고 하니까 한번 간 적이 있다. 그런데 4월 말 5월 초에는 간 적이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 6월달에 열어보니 3월 27일에는 가셨고 그렇지. 여기. 5월 3일 4월 말 5월 초에는 안 가신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말에 갔어도 간 게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 네. 기록은 95%가 남욱 일당으로부터 유동규에게 돈이 간 내용으로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돈이 만들어진 시점이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3월 말에는 가도 받을 돈이 없어요. 없었던 거지. 예, 4월 25일부터 만들었다고 네. 메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가면 돈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3월에 간 것은 전혀 이 범죄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25일 날 돈이 만들어졌다고 메모에 남욱 메모인가요? 정민용 메모죠. 리리스트라고 하는 리리스트라고 하는 리리스트. 그때 4월 25일 날 돈이 만들어졌다고 한 이후여야 되니까 검찰이 자꾸 4월 그 25일 이후로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3월에 갔는데 하면 3월에 가서 만났다 하더라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아직 만들어지기 맞아요. 전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김영구 원장이 나 자꾸 3월에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사 기록을 보면서 통신 사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3월 말인가 이게 통화 내역이 있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그래서 혹시 다시 맞춰보 그럼 그때 이건가요? 이랬더니 그거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보석이 돼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해서 보니까 실제로 3월에 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 달에는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지금 항소심에까지 유죄가 난 5월 3일에는 전혀 거기를 유언홀딩스라고 돈 받았다고 한 장소는 간 적이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 장면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건 김효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재판부는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으면 그것도 범죄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유동규는 예, 예. 유동규의 진술만 있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진술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도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사실 유동규가 그 증언을 할 때 기자들이 정말 약간 그 픽픽 웃었던 그런 네, 장면들이 말이 너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도 법원이 지금 유동규의 진술만을 가지고서 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과학적인 증거라고 이건 명백하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누가 예. 변경시킬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검찰에 그것도 아까 지금 알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검사가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또 판결문을 쓸 정도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전체적인 사법부를 판단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저는 사실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만약에 검찰 의견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네. 검사 말 듣고 그렇게 했구나 했지만 오히려 검찰보다 더 나아가서 더 불리하게 판단을 하고 네. 사실 검찰조차도 변호인이 조작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오히려 판결문을 읽다 보면 행간에 느껴지는 것들이 마치 저희가 삭제되었
받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감정인이 감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인 쪽에서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그러니까 예, 제가 TF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조작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저희가 넘긴 게 뭐냐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감정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구글 계정을 드릴 테니까 네. 알아서 다운받아서 해보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파일이 삭제되어 있다, 뭐가 없다 이러면은 그럼 누가 한 거냐라고 하면 감정인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인이 왜? 구글 본사에서 했거나 네, 감정인이 맞습니다. 했어야죠. 마지막 가능성은 저 같은 사람들이 구글 서버를 해킹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문과거든요. 예, 그래서 구글 본사를 해킹할 실력이면 거의 뭐 네, 변호사 안 세계 하죠. 1위의 해커인가요? 변호사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그리고 이게 감정을 한 번만 받은 것도 아니죠. 여러 번 받았죠. 사감정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포렌식 업체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런 걸 감정할 수 있는 정도의 포렌식 업체는 드무니까 사실은 두 군데에서 먼저 받았어요. 두 군데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고 네. 그 감정 자료를 토대로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정식 감정도 채택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으로 감정을 두 개나 받아서 내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식 감정도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감정은 사실 법원에 제출된 거는 총 3차례 감정서가 세 차례. 제출됐습니다. 네. 3차례 전부 동일하게 원시 데이터는 수정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계정에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을 수정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구글 서버로 못 올리기 때문에 다시 그 감정인이 구글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건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